안녕하세요, 배구도사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다시 불이 붙은 이름 하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이재영 선수입니다. 한국 팬들에게는 너무 익숙하지만 일본 현장에서는 여전히 낯설 만큼 강한 충격을 주는 이름이죠. 이재영 선수는 현재 일본 SV 리그 빅토리나 히메지에서 뛰고 있는데요. 2026년 새해 첫 홈 2연전을 치렀습니다. 히메지가 들뜬 정월 분위기 속에서 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장소는 히메지의 홈 체육관. 관중석 응원은 시작부터 뜨거웠습니다. 상대는 오사카 마벨라스, 초대 리그 챔피언이라는 상징까지 달고 있는 강팀입니다. 개막 초반 히메지가 원정에서 2연승을 거뒀던 상대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오사카는 완전히 다른 팀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히메지의 악재가 터집니다. 팀 내에서 득점을 쌓아주던 핵심 공격수가 훈련 중 손가락을 다쳐 빠졌습니다. 주축이 빠진 상태에서 상대는 블로킹이 높은 팀이었는데요. 이 조합은 사실상 한 가지 선택만 남깁니다. 누군가가 책임져야 한다. 누군가가 점수를 만들어야 한다. 그 역할을 이재영이 들고 나왔습니다. 먼저 1월 3일 경기에서 히메지는 풀세트까지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2대3 패배였는데요. 중요한 순간마다 오사카 블로킹에 걸려 고개를 숙였죠. 그런데 이 경기에서 이재영은 16득점을 기록했습니다. 팀 내 득점 2위의 기록이었죠. 1위는 오나카 루이 17득점이었습니다. 그 바로 뒤에서 이재영이 꾸준히 점수를 쌓았습니다. 일본 무대에서 이재영은 단순히 이름값으로 뛰는 선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팀의 공격을 맡고 있는 것인데요. 득점은 분위기를 타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특히 강팀 상대로 16득점은 공격 옵션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해결을 했다는 뜻입니다. 다음날 1월 4일에는 오사카와의 2차전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1대3으로 팀은 패배했는데요. 스코어만 보면 더 크게 무너진 경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영의 득점은 또 16득점을 기록하며 상당한 공격력을 선보였는데요. 득점은 팀 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이었습니다. 1위는 미야베 아이리의 19득점이었죠. 그 뒤를 이재영이 지켰습니다. 여기서 일본 현장이 놀란 포인트가 있습니다. 연패를 하는 와중인데도 득점이 줄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연패할 때 공격수는 무너지기 쉽습니다. 리시브가 흔들리고 세터 토스가 불안해지고 공격 타이밍이 꼬입니다. 그런데 이재영은 그 와중에도 16점을 찍었습니다. 득점력은 살아있었다. 이 말이 정확히 들어맞는 장면이죠. 그리고 여기에 주목해야 할 한 경기가 더 있습니다. 지난 2025년 12월 28일 NEC 레드 로켓츠 가와사키전. 히메지는 1대3으로 패배했지만 이재영은 12득점으로 팀 내 2위 득점을 선보였는데요. 이 경기 역시 1위는 오나카 루이의 16득점이었고 이재영은 그 뒤에서 꾸준함을 보여줬습니다. 즉 최근 흐름만 보면 이렇습니다. 12득점 이후 연속 16득점. 팀은 연패를 하고 있는데 이재영은 점수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일본에서 더 크게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히메지는 전반전 22경기를 치르며 14승 8패로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위는 3위에서 5위로 내려앉았지만 여전히 상위권 싸움 한복판에 있습니다. 즉 지금은 내려앉아도 끝이 아니라 조금만 다시 올라타면 다시 4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가장 필요한 건 연패를 끊는 결정력인데요. 그리고 그 결정력을 올릴 수 있는 선수 후보에 이재영이 계속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 후 아비탈 셀링거 히메지 감독은 흐름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초반에는 접전이라 보는 사람도 재밌는 경기였다. 하지만 마지막 세트에서 점수차가 벌어져 아쉬웠다. 서브에서 실점을 하고 로테이션 운영도 매끄럽지 않았다. 다만 큰 문제는 아니고 기복을 줄이며 더 안정된 경기를 만들겠다. 이 메시지는 한 줄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흔들렸지만 무너진 건 아니다. 그리고 선수들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내용만 보면 나쁘지 않았는데 못 이긴 게 문제다. 이번 2연전에서 배운 게 많다는 반응이었죠. 이재영도 이렇게 정리하는 뉘앙스였습니다. 졌지만 끝이 아니라는 말. 미야베 아이리도 비슷했습니다.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많이 보였다. 개인적으로는 실수를 줄이고 약점을 더 빨리 공략하겠다고 말했죠. 히메지는 지금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너진 팀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버팀목 중 하나가 이재영의 득점입니다. 이재영은 한번 무너지면 끝나는 타입이 아닙니다. 공이 몰리면 버티고 상대 블로킹이 높아도 방법을 찾고 경기가 꼬여도 점수를 뽑아내는 선수였습니다. 일본에서 놀라는 지점도 바로 여기입니다. 연패 중인데도 득점이 유지된다. 이건 결국 한 가지 결론으로 연결됩니다. 이재영의 득점력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재영의 득점과는 반대로 히메지는 현재 연패에 빠졌습니다. 스코어만 놓고 보면 분명 흔들린 팀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이죠? 주전 공격수가 빠진 상황, 블로킹이 강한 상위권 팀과의 연전, 그리고 새해 첫 홈 경기라는 부담. 이 조건에서 대부분의 팀은
공격이 급격히 무너집니다. 득점 분산이 안 되고 한 명에게 공이 쏠리며 효율이 떨어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히메지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이재영이 있었습니다. 이재영의 최근 3경기 득점을 놓고 보면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득점이 나온 맥락입니다. 팀이 이기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연패 중이었고 흐름이 좋지 않았고 상대는 모두 상위권 팀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팀 내 2위 득점을 꾸준히 기록했다. 이건 에이스급 공격수의 조건입니다. 일본 현지에서도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득점이 살아있다는 건 기술이 살아있다는 뜻이고 판단력이 살아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 일본 리그는 블로킹 조직력이 탄탄한 편입니다. 단순 힘으로는 점수가 나지 않습니다. 각도, 타이밍, 연결 동작 이 3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이재영은 이 환경에서 여전히 점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재영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팀이 흔들려도 공을 맡길 수 있는 선수. 실제로 히메지는 공격 선택지가 줄어들수록 이재영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해결해줄 수 있는 자원, 높이와 기술을 동시에 갖춘 선수. 이 점이 지금 히메지 전술에서 이재영의 위치를 설명해줍니다. 물론 한계도 있습니다. 이재영 혼자서 모든 걸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리시브가 흔들리면 토스가 낮아지고 공격 선택도 제한됩니다. 이번 오사카 2연전에서도 서브에서 흔들린 장면이 반복됐고 로테이션 운영이 매끄럽지 못한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재영의 득점이 일회성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컨디션이 좋은 날 한번 터진 게 아니라 연속 경기에서 같은 수치로 반복됐습니다. 이건 분명한 신호입니다. 득점 감각이 돌아왔다. 공격 타이밍이 맞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을 피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담이 몰리는 상황에서도 공을 요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타격을 시도합니다. 이건 심리적인 회복이 동반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재영의 일본 소식에 다시 시선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아직 끝난 선수가 아니다. 여전히 공격 본능이 살아있다. 이 평가가 이제는 조심스럽게가 아니라 꽤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히메지 역시 후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반 22경기에서 14승 8패, 리그 5위. 순위는 내려갔지만 격차는 크지 않습니다. 연패만 끊어도 다시 4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연패 탈출의 키 중 하나가 이재영의 득점 유지입니다. 득점이 유지된다는 건 전술을 손볼 여지가 있다는 뜻이고 팀을 다시 설계할 기반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재영이 완벽한 에이스라고 말하기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재영은 일본 무대에서 다시 경쟁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쟁력은 숫자보다 더 크게 작용합니다. 연패 속에서도 지워지지 않는 이름, 히메지가 흔들려도 계속 언급되는 선수, 이게 바로 살아있는 공격수의 증거입니다. 이재영의 일본 시즌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험대일 수 있습니다. 연패를 끊을 수 있는지, 득점을 승리로 연결할 수 있는지 그 답은 앞으로의 경기에서 나올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재영의 득점력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 사실을 먼저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구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